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또로치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미용 시험에 2020년 기준으로 변경된 상황, 이 2020년 기준으로 변경된 상황과 이렇게 좀 당겨볼게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면서 꼭 알아두셔야 될 것들, 이거 몇 가지 사람들이 이제 흔히 간과해가지고 많이 떨어지시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드릴까 해요. 자, 보시면 일단 2020년 기준으로 변경된 사항은 시간이 줄었어요. 시간이 이제 샴푸가 기존 35분에서 25분으로 10분 단축됐고요. 그 다음에 커트도 기존 35분에서 30분으로 5분이 단축됐어요. 그 다음에 드라이가 35분에서 또 30분으로 단축됐어요. 5분이.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와인딩, 염색은 기존 35분 그대로 유지, 염색도 25분 그대로 유지해요. 자, 예전이 아니죠. 작년까지만 해도 보통 미작이 나오는 구간이 와인딩이었어요. 와인딩에서 간혹 시험장 가보시면 한두 명씩 미작이 나왔죠. 근데 이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드라이, 특히 아웃컬. 이 아웃컬이 이제 아마 미작이 좀 많이 나오실 것 같아요. 아웃컬 같은 경우는 이제 뜸 들이는 시간들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시간을 잡아먹기 때문에 이제 이 아웃컬 여기서 미작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일단 커트나 샴푸 같은 경우는 크게 미작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요거는 줄여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드라이에서 이제 인컬 같은 경우는 크게 영향이 없지만 이제 아웃컬 같은 경우는 조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자, 일단은 이제 변경된 사항은 이제 샴푸랑 커트, 드라이에서 시간이 단축됐다는 거, 요거가 있고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제 샴푸 같은 경우, 이제 학생들이 가장 간과하고 시험장 가는 부분 중에 하나죠. 샴푸 보통 진짜 별로 안 해요. 샴푸 수업을. 왜냐하면 샴푸는 모델도 있어야 하고 이제 샴푸대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샴푸 같은 경우는 제 기준으로서 최소 10회 이상 연습을 해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순서가 아니에요. 순서는 기본적으로 다 아셔야 돼요. 순서 같은 경우는 하는 순서. 근데 이제 샴푸 같은 거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심사위원들이 보는 거는 이제 능숙, 얼마나 내가 숙련도 있게 하냐, 이런 거가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이 샴푸 연습을 하실 때 강사님을 저 한번 봐주세요 해가지고 절대 자기 혼자서 연습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배우긴 똑바로 배웠는데 하다가 내가 잘못하고 있거나 뭘 했을 때 누군가 나를 피드백을 해줘야 돼.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해야지 좀 더 잘해 보여.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심사위원들이 사람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서 보면 어떤 친구 다 순서에 맞게 해. 근데 어디서 감점을 주겠어요? 그쵸?
잘 뭐 하기는 다 하는데 뭔가 어설퍼, 뭔가 잘못돼 보여. 이러면은 숙련도 이런 데서 다 점수를 깎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샴푸 연습하실 때 항상 내가 상대방이 봤을 때 내가 잘해 보이게끔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샴푸, 커트, 드라이, 와인딩, 염색 전부 다 20점씩 100점이 돼요. 20점씩. 그러니까 골고루 잘해야 돼요. 근데 보통 보면 학생들이 최고 학원에서 연습 많이 하는 게 와인딩이잖아요. 그쵸? 와인딩. 와인딩 내가 아무리 잘해도 20점이에요. 20점. 아무리 잘해도 골고루 다 전체적으로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 아, 저 친구는 전체적으로 다 능숙하게 하는구나 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올바른 방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점수를 조금이라도 더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남들이 많이 안 하는 과목을 좀 더 열심히 해주시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와인딩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어느 정도 다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 이제 드라이가 시간이 줄었기 때문에 뭐 인컬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이제 아웃컬 연습을 조금 많이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을 조금 단축시키는 방법이라고 하면 이제 슬라이스 뜰 때 조금 더 넓게 타주세요. 이게 좁게 타면은 아무래도 더 컬은 잘 걸리고 뿌리 볼륨도 살리기 쉽긴 하지만 그렇게 하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꼭 신경 써주시고요. 수분이 적당히 있어야 돼요. 너무 수분이 많은 상태에서 하면 수분을 말리는 드라이를 할 때 너무 이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수분이 한 두세 번 정도 왔다 갔다 했을 때 다 마를 정도로 수분을 어느 정도 많이 줄여준 상태로 하셔야 돼요. 되게 수분이 많은 상태로 하면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고 특히 이제 가발 봤을 때 드라이 가발을 봤을 때 여기 앞부분 있죠. 여기 앞부분 네. 이쪽 부분은 충분히 프레드라이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사이드 말 때 여기만 안 말라. 앞에만 여기가 그 머리숱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충분히 프레드라이를 해주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이제 이게 아웃컬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제 커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시험장 가보면 모양은 다 얼추돼. 근데 진짜 시험장 가보면 한 7, 80%는 가위질이 엉망이야. 시험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완성된 모양을 보는 시간은 아주 짧습니다. 심사위원이. 그쵸? 하는 과정, 그 30분이라고 치면 뭐 25분 이상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쵸? 그때 점수를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체크를 해서 감점을 주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과정 중심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인데 20점 만점이면 과정에서 15점, 결과에서 5점입니다. 이 과정은 뭐 위생점수, 숙련도, 뭐 1년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결과는 뭐 이렇게 어떤 조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겠죠. 근데 배점 자체가 과정에서 점수를 거의 다 깎여요. 그래서 이제 뭐 가위질이라든지 빗질 그리고 분무를 할 때도 항상 얼굴 쪽에 그 물이 안 튀도록 손으로 가려주면서 하셔야 되고 그리고 너무 마른 상태로 커트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을 되게 그 아무렇지도 않게 매일 학원에서 연습하시는데 그냥 학원 선생님한테 선생님 다 했어요 딱 보여주면 아 예쁘게 잘했네 잘했어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가위질 잘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빗질 잘해야 돼 드라이 할 때도 롤빗 그렇게 사용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샴푸할 때도 여기 뭐 지압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돼. 좀 더 이렇게 눌러주고 지그시 눌러주고 몸을 이용해서 눌러줘야 돼. 손끝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몸을 이용해서 눌러주는 거야. 그리고 테크닉을 할 때 좀 더 숙달된 모습으로 착착착착착 해줘야 돼. 혹시나 테크닉을 하다가 기억이 안 났을 때 하늘을 쳐다보고 있거나 멍하니 있으면 안 되고 머리를 훑어주면서 생각을 해야 돼. 이런 어떤 그 팁들이 있어요. 팁들. 심사위원이 봤을 때 그래도 저 친구는 어느 정도 똑바로 배웠네 라는 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정말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솔직히 미용사 시험이 평균 합격률이 실기 기준으로 40%가 안 되잖아요. 40%가 안 돼. 이게 되게 그 합격률이 낮단 말이죠. 이 합격률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학원들이 한몫하는 거야. 강사들이 문제야. 강사들이 그냥 한번 시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보여주고 자기 자리에 가서 앉아있어. 그럼 학생들은 그거 자기가 기억해내면서 해. 근데 내가 하다가 뭔가 잘못되거나 잘 못하고 있어도 누가 와서 지적을 안 해주기 때문에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요. 이거 진짜 문제야. 이거 막 광고는 막 엄청 화려하게 하거든. 학원에서 뭐 우리 학원은 뭐 어떤 학원이고 뭐 어디로 뭐 어디로 보내줄 수 있고 어쩌고 저쩌고. 그럼 뭐해. 의미가 없어. 일단 첫 단추가 자격증 취득이에요. 미용사 시험. 우리가 헤어 디자이너가 되려는 이유 중 아니 그 가장 처음에 해야 되는 게 자격증 취득인데 자격증 취득을 못해. 내가 뭐 어떤 학생은 뭐 2년씩 학원을 다녔대. 2년. 근데도 아직도 못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무슨 대학교 간 것도 아니고 자격증 취득하는데 2년을 다닌 친구가 있어요. 물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물론 강사가 문제인 경우도 있지만 학생이 문제인 경우도 있어요. 자, 처음에 학원을 등록을 해. 그럼 막 하고 싶은 열정이 막 끌어올라. 그래서 하루에 만약에 3시간을 수업을 해요. 하루에 3시간 수업을 하는데 뭐 너무 하고 싶어. 저는 5시간, 6시간 할 거예요. 처음부터 막 달려. 나중에 삥 의욕이 떨어지는 학생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이제 장수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페이스 조절, 이게 보통 미용사 자격증 같은 경우는 5개월 과정으로 많이 하거든요. 길게는 6개월. 막 단기로 하시는 친구들도 있어요. 3개월씩 하시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제 보통을 보면 한 5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 뭐 한 달, 2달은 막 엄청 열심히 해.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쳐져. 이렇게 되면 장수생. 단기로 바로 빨리 따시는 분들은 다들 이렇게 갑니다. 여기가 한 두 달이에요. 한 달, 두 달. 한 달, 두 달을 엄청 피치를 올려요. 이게 기술이라는 게 눈에 막 내가 연습을 여러 번 한다고 해도 막 드라마틱하게 팍팍팍팍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연습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슬슬 내 몸에 쌓이거든. 그리고 내가 뭐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도 내가 항상 배운 대로 똑바로 하려고 하셔야지. 뭐 와인딩을 하시는데 의자에 앉아서 하거나 드라이를 하는데 의자에 앉아서 하거나 이런 학원은 좋은 학원이 아니에요. 의자에 앉아서 하면 안 돼. 정말 뭐 몸에 이상이 있어서 그날은 너무 힘들어서 뭔가 아파서 그렇지 않는 이상 항상 시험과 똑같은 자세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래야지 시험장 가서 다리 근육들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프로포즈 자세로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이런 것들을 해줘야지 근육들이 어느 정도 받쳐주지. 시험장 가서 막상 안 하다가 하려고 하면 다리가 후들후들거려. 힘이 그 안 하다 보면 그 근육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다리가 후들후들거려. 자,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거 보시는 친구들은 항상 공부를 하실 때 처음에는 정규 수업 시간은 그냥 어느 정도 내가 그냥 재미 붙인다 생각할 정도로 그냥 꾸준히 해주시다가 마지막에 피치를 올려주시는 게 시험을 빨리 합격하는 그 방법이거든요. 아니면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냥 꾸준히 첫판부터 끝까지 꾸준히 하시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도 괜찮아. 하루에 정규 시간 3시간 수업 기준으로 3시간 잡고요. 꾸준히 안 빠지고 쭉 나오시는 학생들.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막 좀 몰아붙여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간과하고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간과하는 것보다 이제 염색 시험장 가서 친구들이 그 말을 해. 저는 만약에 주황색을 했는데 주황색이 너무 연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떨어질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아니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색깔은 조금 연하고 진하게 나오고의 차이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시험 뭐 배점이 그 채점에 영향을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분홍색 아니 주황색 뭐 보라색 초록색이 나왔어. 그러면 그 색깔만 나오면 돼요. 조금 뭐 연하게 나오든 진하게 나오든 그거는 크게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염색할 때는 그 순서라든지 그 위생 항상 신경 써 주셔야 되고, 그 라인 맞추는 거 라인 맞추는 거 그거 신경 써 주셔야 되고, 마지막에 드라이 하실 때 그 수분을 충분히 다 건조해 주셔야 돼요. 그거 되게 그 심사위원들이 많이 다 체크하거든요. 그거. 아, 그리고 샴푸 하실 때 꼭 해주셔야 되는 거, 여기 세면기라고 해야 되나? 여기 샴푸대를 깨끗이 다 정리해 주셔야 돼요. 예, 그거 다 확인합니다. 그건 다 기본적으로 다 확인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시험 보기 전에 꼭 읽어보고 갔으면 좋겠는 거. 자, 이거 출제 기준 실기. 이거 큐넷 가면 있어요. 자, 보시면 이제 헤어 커트 기준으로 보면 일반 헤어커트용 가위인 블런트 가위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채점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위를 정확하게 사용 못하고 그냥 오리고 있어. 그럼 그 감점이야. 그리고 정확하고 올바른 자세로 커트할 수 있다. 뭐 기본 헤어커트를 위한 블로킹을 할 수 있다. 슬라이스를 할 수 있다. 시술 각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이거 다 과정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것들을 뭐 그냥 되게 신경 안 쓰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꼭 신경 써 주셔야 되고, 이제 주변 정리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하게 잘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찌됐건 이제 제가 이렇게 시험을 이렇게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이런 걸 설명해 주는 이유가, 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누구는 합격하고 누구는 떨어지고 이런 걸 보면서 되게 안타까워서 그래요. 왜 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누구는 떨어지고 누구는 합격하고. 이게 물론 시험장 가서 자기가 뭐 평소에 하지 않았던 실수들을 많이 해서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 하지만 그런 친구들은 그 다음에 자기가 실수한 게 뭔지 알기 때문에 또 합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어. 나는 잘했어요. 갔다 왔는데 되게 자신감 있어. 난 잘했어요. 근데 떨어져. 그런 친구들이 가장 위험한 거야. 왜? 그 친구는 또 가서 또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뭔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 그래서 학원이 중요한 거예요. 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피드백을 해주고, 너 이번 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떨어진 것 같아. 그러니까 다음 시험에는 이런 거 신경 써서 더 하고 보완해서 가. 이걸 해줘야 되는데 학원에서 너 운이 없었나 보다. 다음에는 붙을 거야. 이런 거. 항상 그래서 이제 내가 스승을 누굴 만나냐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려는 열정이 있는가도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한 명의 잘못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니 합격하는 게 아니라, 나의 열정, 즉 강사의 열정입니다. 열정이 합격을 만들어요. 나의 열정과 강사의 열정, 이게 둘 중에 하나라도 식어버리면 안 돼. 강사님이 열심히 가르치는데 내가 열심히 안 해. 그럼 떨어지겠지. 근데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강사가 잘 안 봐줘. 그럼 또 목표 떨어지는 거야. 아니면 또 학원 다니면서 유튜브나 보고 있겠죠. 학원에서 배워야 되는 거를 학원 선생님이 설명을 잘 안 해주니까 유튜브 보고 하는 거야.
근데 유튜브 봐봐. 다들 틀려 가르치는 방법이.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자기가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그 학원 선생님이 유튜브 강의까지 찍어서 올려주는 데가 좋아요. 그러면 내가 쉬는 날 그 강의를 보면서 맞아 선생님 이렇게 했었지 이렇게 했었지 이렇게 하기가 좋은데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같은 뭐 블로그 드라이라고 해도 다들 하는 방식이 틀려 강사마다. 그래서 학원 거랑 달라버리면 뭘 해야 될지 어떤 걸 따라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 유튜브 강의까지 같이 올려주는데 그것도 선택하는 게 좀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강사의 열정도 중요하지만 플러스 강사의 실력도 중요합니다. 강사의 실력. 그냥 막 어려가지고 어린 친구들 이제 막 대학교 졸업한 친구들 아직 잘 뭐 이게 교육 이런 거 가리키는 거에 아직 능숙하지 못한 친구들이 가가지고 그 학원 강사로 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조금 배워서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뜬금없는 질문을 해. 왜 이게 이렇게 돼요? 원리를 알아야 되거든. 그 사람들이 강사들이. 근데 몰라가지고 강사들이 그냥 하면 돼요. 막 이러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 선택을 하실 때 강사의 실력도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강사의 열정, 자신의 열정입니다. 이것들이 모두 합쳐졌을 때 여러분이 합격으로 가는 것. 그 첫 단추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그 어떤 학원을 선택할지 잘 비교해보고 그냥 뭐 번지르르한 광고에 속지 마시고요. 네, 그런 거 좀 신경 써주시고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대충적으로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이 이제 얼마나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학원을 하고 강사 일을 하면서 느끼는 점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도움이